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버섯이나 밤을 따러 산에 가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모든 도민 앞으로 안전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2명에게 1억 넘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음식과 관광을 접목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직접 도시락까지 개발했습니다. 경찰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시설들의 발빠른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직접 듣고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드는 이맘때 산에 갔다 버섯이나 밤 등 임산물을 줍는 분들 많은데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데다 안전까지 위협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에 나섭니다. 헬기까지 출동하고 구조용 들것을 내려 이송 준비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70살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버섯을 따러 산을 찾았다 15m 절벽 아래로 미끄러진 겁니다. 그쪽이 되게 바위산이거든요. 동산 쪽이니까 가셨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이제 거의 뭐 추락하게 된 것 같아요.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 밤에도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이 바위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 역시나 버섯을 따러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에 송이를 따러 들어오셨다가 구급차가 한 3대인가 4대 되고 경찰차도 2대인가 왔었죠. 버섯과 도토리, 밤 등과 같은 임산물이 나는 이맘때는 본격적인 산행철과 겹치며 허가를 받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채취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산물을 줍다 보면 닦아진 등산길을 쉽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샛길에는 풀과 낙엽 등이 가득해 지형을 가늠하기 힘든 데다 서리가 녹아 생긴 물기가 쉽게 마르지 않아 미끄럽기까지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벌금과 실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위협받는 겁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을 보존을 위해 임산물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객 안전을 위해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입몰 시간 전에 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가운데 산악 구조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을철. 단순 조난과 탈진, 탈수 등의 길을 가리지 않는 임산물 채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모든 도민들 앞으로 안전보험을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목적인데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학물질 제조 공장 폭발 사고. 이 가운데 충북에 주소를 둔 사망자 유족에게 도민안전보험에서 1,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충주와 영동에서는 올 들어 농기계 전복으로 사망한 농민 5명의 유족들에게 7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지급됐고 지난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연립주택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는 2,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5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안전보험을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 의료사고, 법률 비용 등 9개 기본 항목이 전 도민에게 적용됩니다. 농기계 사고와 익사, 의사상자 상해는 시군 실정에 따라 추가됐습니다. 대비를 못해놓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생활 안정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어떤 피해 보상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어떤 도민의 질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북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되고 충북 밖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나 가족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60만 도민 1년치 안전보험에 들어간 예산은 6억 3천여만 원. 지금까지 사망자 12명에게 모두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를 입고도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안전보험 알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시가 맛있는 음식으로 관광객을 모으겠다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양념과 조리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 도시락을 출시했는데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당귀를 넣은 고추장과 황기를 넣은 간장으로 고기와 나물을 볶고 양채를 넣은 소스로 샐러드를 만듭니다. 황기 육수로 지은 밥에서는 윤기가 흐릅니다. 제천시가 지역 특산물과 직접 개발한 양념을 이용해 세 종류의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이른바 제천 약채락 도시락. 8,000원부터 15,000원까지 가격을 매겨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제천시가 대학 연구진에 의뢰해 재료와 조리, 용기에 담는 방법까지 표준을 만들었고 2군데 업체가 이 방법에 따라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함을 가장 그냥 거기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음식에 신경을 썼습니다. 제천시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양념장과 요리법을 개발한 건 지난해부터 간장과 고추장, 페스토와 소금 등 4가지 양념을 지역 식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관광객도 끌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늘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음식이라면 이제 식당에 가서 제한된 시간에 먹어야 되지만 이 도시락은 언제 어디서나 야외에서도 즐겁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한 맛이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을지 또 상품으로 시장성을 갖출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과 관광을 접목한 시도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남한과 북한의 우리말 사용을 비교하고 과거의 한글을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충주 우리한글박물관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말과 관련된 유물과 사진, 북한 그림책과 사전 등 500여 점을 마련해 과거 한글 표기와 남과 북의 우리말 차이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마련된 기획전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누구든 평소 길을 가다 불편한 도통 또 도로 시설 때문에 애먹은 적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에 경찰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우체국 앞 도로. 우체국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은 주차장에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위험하지. 여기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데는 여기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지고 요 사고 났었잖아요. 작년에. 도심의 한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주행 차선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들어 시야가 어두운 밤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 만들어진 교차로의 한 교통섬은 좁은 면적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보행자가 다니기 좋게 조금 넓이를 조금 이렇게 좀 크게 좀 만들어주면 다니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교통섬 가운데 일부는 폭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 바로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불합리한 시설들의 발빠른 개선을 위해 경찰이 생활 밀착형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불만 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같은 교통시설부터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시설까지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각 경찰서 홈페이지, 유선전화와 우편 접수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교통시설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감소, 그리고 충북경찰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할 지자체에 시설 개선을 통보하거나 권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북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강화된 단속 기준이 적용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내일 낮 도내 주요 도로 65개 지점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합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다소 감소했던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8월 47건, 9월에 61건 등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충청북도의 재정 상태는 최우수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증평구는 통합 재정 수지 비율과 경상 수지 비율 등 재정 건전성 부분의 6개 지표 모두 유형 평균 이하로 분류됐습니다. 정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충북에서는 모두 5곳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인 중대규모로는 충주 수안보 온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관광 1번지 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는 옥천군의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과 괴산군의 농촌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와 허브센터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고 청주의 영우리 주거지 지원과 충주의 언덕마을 교통 살리기가 지원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천시가 예술의 전당과 도심광장 설계를 공모합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은 1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을 기본안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